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조명을 약간 바꿔야겠네요. 잠시만. 자, 이 조명 하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밝고 아마 잘 나올 거라 생각해서 조명을 일단 좀 체인지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일단은 이번 주에는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모의고사 다음 주는 아마 2학년들이 등교를 할 거고 그 후에 이제 수석과 더불어서 등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 진행하느라 아마 굉장히 많이 빡셌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실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인인 저도 뭔가 온라인으로 듣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17살인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최대한 집중을 잘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결손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정말 정제된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최대한 잘 노력하고 또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서 수업을 잘 듣고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풀이라는 수업의 그런 특색에 맞게 이 개념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아마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이다. 아주 머릿속에 박아놓으라고 얘기했죠. 아마 이번 시간에도 이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이 집합이라는 특히 집합의 포함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벤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특별히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발견적으로 대입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가 한 번에 나오는 것들을 파악할 때는 표를 그려서 관찰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을 지나면서 이 여집합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집합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 집합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중에 직접 구하기 빡셀 때는 반대의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반대의 케이스를 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게 바로 여집합적인 사고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떤 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모델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 때,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는 게 있을 때, 또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게 있을 때,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거의 여러분들께 이 집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전수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전수해주고 싶어서 이번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요, 역시나 이게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 위주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네 문제 정도를 직접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잘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굉장히 빡빡하고 그 당혹스러운 문제를 풀면서 그 당혹스러움들을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프린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프린트를 다 다운받으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수업을 듣는 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집합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자, 그래서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질 건데, 이 집합이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쵸. 집합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원소입니다. 그쵸. 사실은 이 집합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고 그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집합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율동아리를 하고 싶다. 이 자율동아리는 스스로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율동아리를 만들어놨어. 나는 AI에 관해서 탐구하고자 해. 근데 그 자율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에 구성원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과후 수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개설을 했는데 이 방과후 수업을 듣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방과후 수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 집합이라는 거는 이 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본질적이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오늘은 이 관점에 의해서 계속 끌고 나갈 거니까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1번 문제를 꼭 풀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번 문제를 보면요. 집합이 아니죠. 뭐 농구부원 5명이 경기 후에 식당에 방문을 했는데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경우의 수입니다. 쌤이 갑자기 왜 뭐 선행 수업을 유발을 하는 건가? 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공부하는 시간에 이 문제를 냈지? 하면서 조금 의아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지만 집합이랑 경우의 수는 완전 똑같습니다. 집합은 경우의 수다. 사실은 이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의 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집합이라는 것을 만든 배경에는 어떤 경우의 수를 효과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 집합이라는 것을 구성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지만 이 경우의 수는 결국 집합으로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고1 말미에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겠지만 그 경우의 수를 배울 때에도 여러분들 이 집합적인 관점은 항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집합이라고 하면은 괜시리 그냥 이 집합 있고 1, 2, 3 이렇게 있고 A, B, C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집합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이 여러분들이 사는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농구부원 5명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 후에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겠죠. 농구부원이면 아마 그 식당을 폭파시킬 정도로 많이 먹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메뉴는 짜장과 짬뽕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농구부원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요. 자,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메뉴는 짜장과 짬뽕을 중복할 수 없고 주문을 안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인데요. 자, 제가 이거를 일반적인 경우의 수, 집합과 전혀 무관한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다면은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겠죠. 자, 보시면요. 우리는 이 짜장과 짬뽕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농구부원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농구부원은 우리가 A, B, C, D, E 5명의 농구부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될 거는요. 짜장면은 누가 먹을 것이며 짬뽕은 누가 먹을 것이며 요거를 결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 A, B, C는 나는 국물 있는 거 싫어해. 나는 그 짜장면을 좋아해.
그래서 이 A, B, C는 과감하게 짜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와 E란 놈은 나는 역시나 국물이 최고지. 국물과 함께 먹어줘야지 뭔가 그 운동을 한 피로가 풀리지 않겠어? 라면서 이 짬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짜장과 짬뽕 말고 과감하게 나는 짜장면만 짬뽕만 선택하기 싫어. 난 짜장하고 짬뽕 둘 다 먹을 거야.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A하고 B는 난 짜장만 먹을래. 그런데 C는 난 짜장하고 짬뽕 둘 다 먹겠어. D하고 E는 난 그래도 더워 죽어도 나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겠어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무슨 말이냐? 짜장면하고 짬뽕을 선택하는 경우는요, 결국 이 짜장면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짬뽕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는 집합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의 수와 집합의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셨나요? 자, 결국에 이 짜장면하고 짬뽕을 결정짓는 거는 짜장면이라는 구성원, 짬뽕이라는 구성원, 이거를 구성하기 때문에 집합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집합으로 가져와서 해결을 하겠다. 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메뉴는 짜장과 짬뽕을 중복할 수 없대요. 그런데 주문을 안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짜장이라는 걸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짬뽕이란 건 하나의 집합으로 보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짜장과 짬뽕을 각각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으로 볼 건데, 자, 보시면 짜장하고 짬뽕을 중복할 수 없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은 짜장이라는 집합을 A라고 보고 짬뽕이라는 집합을 우리가 B라고 보면은 중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A하고 B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 A하고 B는 무슨 집합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쵸?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할 수 없으니까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즉 A하고 B의 교집합이 없는, 자, 요런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짜장하고 짬뽕을 집합으로 판단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짜장을 A, 짬뽕을 B라고 했을 때 짜장하고 짬뽕을 첫 번째 문제에서는 중복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짜장하고 짬뽕의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주문을 안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즉 나는 짜장 짬뽕 둘 다 싫어. 난 딴 거 먹을래. 자, 끝나고 나서 난 딴 거 먹을래. 즉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A하고 B 밖의 영역도 존재한다라는 얘기겠죠. 즉 무슨 말이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은 A도 있고 B도 있지만 A하고 B를 둘 다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이 문제의 사항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는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 집합은 뭐다? 그렇죠. 집합은 원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집합을 구성할 건데 집합은 결국에 원소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즉, 자, A, B, C, D, E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가 각각 A, B 또는 A하고 B 둘 다 아닌 것에 선택할 수 있느냐. 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결국에는 이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 이 A라는 학생은, 자, A, B가 짜장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D가 짬뽕을 선택하고, C는 아무것도 안 먹을래.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 원소의 선택에 의해서 이 집합의 구성은 결정이 된다. 즉, 집합의 개수는 결정이 된다. 라는 말이 동의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원소가 각각
몇 가지의 선택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은, 자, A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짜장면을 먹거나 또 짬뽕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즉 짜장, 짬뽕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세 가지 경우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B도 세 개, 즉 A, B, C, D, E가 모두 세 가지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원소마다 세 가지의 경우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려면 곱해줘야겠죠. 즉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약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애초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집합 A가 1, 2, 3, 4 있을 때 우리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얘가 2의 4제곱이 되었던 이유가 뭐였냐? 자, A가 있고 있으면은, 자, 1이라는 원소가 이 A의 부분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분집합에, 얘가 A가 되겠죠? 부분집합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죠. 이 2라는 원소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죠. 즉 각 원소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서 총 2의 4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만 알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던 게 이게 본질이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엔 짜장과 짬뽕을 선택하는 이거를 구성하는 방법은 원소의 선택권에 달려있다. 결국 이 집합을 구성하는 핵심은 이 원소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집합이 있고 우리가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벤 다이어그램을 구성해 놓은 다음에, 자, 이대로 이 원소가 가게끔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조건을 살펴서 조건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벤 다이어그램에 맞게 원소를 선택하는 가지의 수. 그게 바로 집합의 개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집합의 개수를 바라볼 때는 원소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왜냐면 원소가 굉장히 핵심이고 원소가 집합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인당 짜장과 짬뽕을 중복해서 주문 가능하고, 자, 짜장도 선택할 수 있고 짬뽕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즉, 요 놈이랑 다른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A하고 B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역시나 주문을 안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자, A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있다.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들 5개는 총 여기 라는 4가지의 선택지를 갖게 되겠죠. 왜냐면 나는 A만 먹고 싶어. 아니면 나는 짬뽕만 먹고 싶어. 아니면 난 둘 다 먹고 싶어. 아니면 나는 둘 다 별로야. 이렇게 4가지의 선택권을 갖게 될 테니까, 자, 4 하면은 총 4의 5제곱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소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원소가 과연 그 집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 원소를 대응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전체 집합 U에 서로 소인 두 부분집합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는, 자, 아마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은 친구들은 2번을 볼 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그러나 아마 본인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순서상 A, B의 개수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순서상은요, 자, 어떤 A라는 놈이 1, 2, 3이라는 수를 가질 수 있고요. 자, B라는 놈이 1, 2, 3, 4라는 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A, B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요. 자, 우리는 하나씩 매칭시킬 수 있죠. 1,1, 1,2, 1,3, 1,4. 자, 쭉쭉쭉쭉 매칭시킬 수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순서상의 개수는요, 이 A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고 B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이기 때문에 총 순서상의 개수는 A의 개수 3 곱하기 B의 개수 4.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즉, 여러분들 아마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처음으로 꼴 정리를 한 거는 이렇게 정리했을 거예요. 즉, 집합 A의 개수 곱하기 집합 B의 개수. 자, 라고 해놓고,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니까, A니까, A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볼까? 부분집합의 개수 B를 구한 다음에 직접 곱해서 구하자라고 아마 사고를 전개를 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봤는데 겁나 빡센 거예요. A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서로 솔내면은 1, 2, 3?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딱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순서상의 개수를 직접 구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본 결과 집합 A와 B의 개수를 직접 구하는 거는 개빡세. 라는 결론을 내셨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멘붕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며 항상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져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서도 동일한 그런 막힘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직접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방법으로 구해보려고 했는데 구하는 게 좀 굉장히 개빡세. 그래서 한 2-번 정도 시도를 해봤지만은 가다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아마 그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물론 그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직접 구하기 힘들면은 다른 방법, 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면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원소를 한번 매칭시켜 볼까? 원소에 대한 선택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원소가 결정이 되면 집합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소 중심으로 한번 바라봐 보자 라며 사고를 유연하게 전개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원소 중심으로 바라보려면은 이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이 원소 하나하나가 어디에 대응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1번 문제를 통해서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 B의 포함 관계를 그려보면은 서로 소인 두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A하고 B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서로 포함되지 않은 이런 관계성을 갖겠구나.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죠. 무슨 말이냐?
꼭 A하고 B에 뭔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A하고 B 제외한 나머지에 다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이렇게만 그려놓을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전체 집합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전체를 고려하셔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 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 규모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서로소인 두 부분집합 A하고 B를 우리가 시각화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A하고 B는 만나지 않고 즉 A하고 B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를 먼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소를 보내기만 하면 되겠죠. 원소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만 바라보면 되겠죠. 즉, 총 원소는요, 우리가 1, 2, 3, 4, 5, 6 이라는 6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은, 자, 1, 4, 5를 여기다 두고, 2, 3을 여기다 둔 다음에 6. 자, 이렇게 원소를 하나 배열을 하는 순간, 우리가 서로소인 A하고 B 집합의 순서상 하나를 찾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원소를 배열하고 원소를 넣기만 하면은 집합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 원소가 갈 수 있는 선택지의 개수가 결국에 순서상 A, B의 개수랑 똑같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랑 그런 의미에서 똑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소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요. 자, 1이라는 거, 1에 대해서 볼 때, 자, 1은요, A에 속할 수도 있어요. B에 속할 수도 있어요. 자, A, B 둘 다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입니까? 3개. 2도 3개. 다다다다다 다 3개. 그래서 총 순서상의 개수는 3의 6제곱, 즉 729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아마 최후의 방법은요, 이 집합에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 집합을 보내봐야겠다. 집합의 원소를 직접 보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강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3초 풀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게 굉장히 대단한 풀이법인 양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면 굉장히 대단하게 빨리 갑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3의 6승이네 729개 정말 1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풀이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 우리는 계속 본질을 봐야 되죠. 이 집합이라는 거는 그쵸, 원소가 본질입니다. 집합은 원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이 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원소가 어디에 갈 수 있느냐를 파악하면은 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집합은 원소다. 원소가 갈 수 있는 가지수가 결국엔 집합이 구성되는 개수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툴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디에 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한다. 절대 특별한 풀이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풀이가 생겨난 겁니다. 늘 한 번에 이거를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많이 복습을 하셔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은 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베스트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놓은 다음에 이 원소들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원소의 선택지가 결국엔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동일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된다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까지 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릴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겠구나. 자, 이렇게 포함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결정한다 라는 이 메커니즘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원소 1, 2, 3, 4, 5가 어디로 갈지 결정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거는 이제 훈련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 2, 3, 4, 5가 각각 갈 수 있는 경우는요, 이쪽 영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이 가능하고 요 영역이 가능하죠. 즉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1이라는 것도 3개, 2도 3개, 3도 3개, 4도 3개, 5도 3개 해서 3의 5제곱이다. 아, 이제 내가 좀 아네 라며 이렇게 끝내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문제라면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 개념을 계속 빌드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문제도 굉장히 고심해서 선별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3의 5제곱 하고 243이라고 답을 쓴 친구들은 이제 패배의 쓴맛을 좀 봤을 겁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항상 빠져있는 조건들이 없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이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집합 U의 무슨 부분 집합입니까? 그쵸?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죠. 즉 얘는요, 이 3의 5제곱 중에는요, 자, 얘가 지금 세 가지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5개의 원소가 모두 여기에 몰빵된 케이스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제외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A하고 B가 둘 다 공집합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A도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자, A만 공집합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즉 무슨 말이냐? 1, 2, 3, 4, 5가 1, 3, 2, 4, 5. 자, 이렇게 배열이 된다면은 A는 공집합이 되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없애줘야겠죠. 아, 그래서 얘는 전체입니다. 항상 우리 전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중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A가 공집합인 경우 제외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B가 공집합인 경우 제외해줘야겠죠. 전체에서 A가 공집합인 경우와 B가 공집합인 경우만 제외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집합이죠. 왜냐면은 사실 다 구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A하고 B를 케이스를 나눠서 다 알아봤어야 됐지만은 그게 아니라 전체에서 우리는 A가 공집합인 경우랑 B가 공집합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구나. 왜냐면은 전체는요, A가 공집합이 아니고 B가 공집합이 아닌 케이스, 이거랑 A가 공집합이거나 B가 공집합인 이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너무 빡세, 세는 게. 그러면은 전체에서 A가 공집합이거나 B가 공집합인 경우를 빼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것도 여집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따로따로 구해봅시다. A가 공집합인 경우는요, 자, A가 공집합이니까 이 1, 2, 3, 4, 5가 갈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자, A를 제외하면 되겠죠. 왜냐면 A를 비워놔야 되니까. 그쵸? 그럼 A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영역과 이 영역으로 1, 2, 3, 4, 5가 다 쏠려버리면은 A가 공집합인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A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없애고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A가 공집합인 경우, 즉 A가 공집합인 케이스는 2의 5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공집합인 케이스는요, B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B에 아무것도 없으려면 여기도 없어야 되고 여기도 없어야 되죠. 즉 여기하고 여기를 제외한 여기에 몰빵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3의 5제곱, 항상 경우의 수는 전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체 중에 우리가 직접 구하기 빡세니까 반대 케이스, 즉 A가 공집합인 경우, B가 공집합인 경우를 구한 다음에 빼자. 근데 A가 공집합이려면은 A의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나머지 두 영역으로 다 몰빵되면 되는 거니까 2의 5제곱. 그 다음에 B가 공집합인 케이스는, 자, 여기 두 개 말고 여기에만 몰빵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자, 그래서 구하시면은 얘는 32가 되고 더하기 1이니까요. 243에서 33을 빼주면 210개.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하는 문제들은요, 좀 고급 스킬들에 속합니다. 스킬은 아니죠, 사실은. 예, 고급 문제들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앞에 것들을 충실하게 학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 도전할 만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은 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집합의 포함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는 게 짱이다. 시각화를 해놓은 다음에 원소가 갈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지난 시간에 사실 이미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 가져왔던 문제였죠. 자, 보시면요. 이 문제를 아마 지난 시간엔 쌤이 그 여집합적인 관점으로 풀어줬을 겁니다. 직접 구하기 빡세니까 반대 케이스를 구해서 빼자. 사실은 이번 시간에도 그 관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이 원소를 결정짓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X 중에서 자 1,2라는 이 집합과 공집합이 없는 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이제 익숙해졌을 겁니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소를 대응을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은 이 X라는 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한 다음에 원소를 보내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따라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집합 X밖에 없기 때문에 자, X와 관련해서는 원소가 X에 속하거나 아니면 원소가 X에 속하지 않거나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집합 X의 세계관에서 X가 있고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어서 자, X에 속하거나 X에 속하지 않거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놓은 다음에요. 자, 우리는 1, 2, 3, 4, 5를 잘 선택해 놓으면은 집합 X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 어떤 개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주어진 조건이 있죠. 주어진 조건에 포함된 원소를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최우선순위는요. 1, 2에 대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2를 먼저 보낸 다음에 3, 4, 5를 나중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X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자, 무슨 말이냐? 이 1, 2라는 놈은요. X와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1이 X에 가거나 아니면은 2가 X에 가거나 아니면은 1, 2가 둘 다 X에 가거나 자, 이런 가짓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1, 2라는 거는 원래 X에 포함되거나 X에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즉 원래는 2에 제곱해서 1, 2는 네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자, 뭐만 빠지면 됩니까? 그쵸? 자,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이 1, 2가 여기 X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이 1, 2가 이 바깥으로 몰빵되는 케이스만 빼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1 해서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저 1, 2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결국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여집합과 관련된 사고와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자 1, 2를 결정했고 이제 3, 4, 5를 결정하면 되는데 3, 4, 5는 상관없죠. 3, 4, 5는 어디 가도 상관없죠. X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다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는 1, 2만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3, 4, 5는 다 두 가지씩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다가 3, 4, 5는 총 2의 세제곱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3 곱하기 8 해서 24다. 자, 지난 시간이랑 아마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결국에 원소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자.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원소를 잘 대응을 시켜서 원소가 어떤 선택지를 갖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항상 있다. 우선순위는
주어진 조건에 있는 원소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나머지를 배열을 하면은 사실 끝난다. 자, 그래서 1, 2를 보니까 1, 2가 X에 둘 다 속하지 않은 케이스만 빼주면 됐기 때문에 2의 제곱에서 한 가지를 빼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각 두 개씩 2의 세제곱이다. 즉 3 곱하기 8에서 24가지다 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집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께 다 전수한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이 4시간에 걸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쌤이 얘기했지만 이 집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제는 사실 다 집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함수도 집합이고요. 경우의 수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합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킬러 또 미분적분에 가서도 다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수업을 했던 그 모든 아이디어와 사고 과정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요. 다른 문제들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명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